안녕하세요. JD 에듀케이션입니다. 챕터 4 최적의 쉐렌투브 열교환기 테마 결정 방법 해석 방법입니다. 근본 챕터에서는 테마 클래스 C, B, R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부식 여유율이 어떤 단계부터 적용이 되는지, 응력 완화 처리는 어떤 단계부터 적용이 되는지 등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앞쪽 헤드, 쉘 형식, 그리고 후면 헤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AET 타입이라고 하면 AET 각각의 타입이 어떤 장점, 단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설계 시에 엔지니어 분들이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교환기 테마란 무엇인가입니다. 열교환기 테마란 미국 제조업체 협회의 규격이고요. 테마의 풀 네임을 보면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 Associ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테마 코드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단체고, 열교환기의 설계뿐만 아니라 제조, 검사 및 시험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테마 클래스입니다. 테마 클래스는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테마 클래스 C, 테마 클래스 B, 테마 클래스 R 3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테마 클래스 C에서 B로, B에서 R로 갈수록 설계 기준이 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테마 클래스 C입니다. 테마 클래스 C는 일반 산업용, 커머셜한 열교환기에 대해서 작성된 코드고요. 다양한 산업군에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VAC, 식음료, 경공업 등 아주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테마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C에서 B로 가면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느냐? 첫 번째로 내식성, 두 번째로 튜브 번들 분해 및 청소의 용이성 등에 대한 유지 보수성이 추가가 되고요. 다음으로 열교환기의 재료 선택 및 부식 여유율 기준이 테마 클래스 B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HVAC이나 식음료보다는 조금 설계 기준 강화가 필요한 정밀화학, 일반 화학에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클래스 R로 넘어오게 되면 테마 클래스 B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고강도 재료 사용을 요청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충분한 두께, 세 번째로 응력 완화 처리에 대한 요구 등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 클래스 B보다는 고온, 고압 조건에서 사용이 되는 열교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설계를 진행할 땐 고온, 고압, 부식성 물질에 대해서 설계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테마 클래스 R을 기본적으로 선호를 하고요. 열교환기의 릴라이어빌리티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테마 클래스 R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걸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적의 쉐렌투브 열교환기 테마 결정 방법,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테마 코드를 보게 되면 3자리 문자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문자는 지금 보시는 첫 번째에 작성되어 있는 요소들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은 앞쪽 헤드, 스테이셔너리 헤드, 두 번째 알파벳은 쉘의 형식, 쉘 타입, 세 번째 알파벳은 후면 헤드, 리얼 헤드 타입에 대해서 나타내고요. 예를 들어서 BEM 타입이라고 하면 B, 본넷, E, 원 패스 쉘, M, 픽스 튜브 시트라고 해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B, 본넷, E, 원 패스 쉘, M, 픽스 튜브 시트, like B, 스테이셔너리 헤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 스테이셔너리 헤드 타입 A부터
D까지, 쉘 타입 E부터 X까지, 리어 헤드 타입 L부터 W까지 각각에 대해서 장단점 그리고 우리 설계 시에 유념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선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이셔너리 헤드 타입을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아주 커머셜한 선택 기준을 보시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B타입이 가장 낮은 투자 비용을 가지고 있고요. 유지 보수 측면에서 본다면 튜브 청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A타입을 적용을 해줍니다. A타입이 좀 더 분리가 쉽고 튜브 사이드 청소라든지 인스펙션이 쉽기 때문에 튜브 사이드의 청소나 인스펙션이 자주 필요할 경우에는 A타입을 적용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 안정성입니다. 리크 방지를 위해서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C나 N타입을 적용을 해 주시는데 C타입이 Integral with Tube Sheet Removal Cover라고 해서 찬넬의 튜브 시트 끝부분과 튜브 시트가 직접적으로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입이 가스켓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C타입은 직접 용접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N타입 역시 찬넬 Integral with Tube Sheet and Removal Cover라고 해서 튜브 시트가 쉘에 직접적으로 용접이 되어 있어서 쉘 측 유체에 누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정성, 리크 방지의 목적에서는 직접적으로 용접이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는 가스켓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작은 C나 N타입을 적용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셜하게 고압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D타입을 적용을 해주시는데 D타입이 스페셜 하이 프레셔 크로스라고 해서 D타입의 이 스페셜의 기준이 150바즈입니다. 그래서 초고압의 150바즈 이상의 프로세스에서는 이 D타입을 적용을 해 줍니다. 자, 스테이셔널 헤드의 첫 번째로 A타입 Removal Channel and Cover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정제 파트에서 스탠다드라고 인식될 정도로 기본적으로 선택을 많이 해주시는 타입이고요. 심지어 이물질이 없는 유체가 튜브 사이드로 흐를지라도 많이 선택을 해주십니다. 사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보듯이 조금 이 부분 쉘과 찬넬을 분리시킬 수도 있고요. 찬넬 커버만 한정적으로 분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튜브의 청소라든지 인스펙션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 포인트, 두 포인트 모두 가스켓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리크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설계 컨셉이 분리를 하겠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찬넬 커버의 분리, 재조립이 용이하도록 이 뒷공간, 열교환기 찬넬의 뒷공간이 충분하게 작업 공간이 나오도록 레이아웃을 확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AES 타입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열교환기에 무적의 타입이라고 생각이 되는 AES, AET 타입이 있습니다. AES, AET 타입은 지금 보시면 리무벌 찬넬 커버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원패스 쉘, 그리고 세 번째 S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S타입을 보면 오른쪽 끝에 스플링 백링이 되어 있고요. 스플링 백링이라는 것이 분할 고정링이라고 해서 리얼 헤드의 커버를 분리를 하고 스플링 백링만 제거를 하게 되면 이 튜브 번들이 그대로 다 빠집니다. 그대로 다 빠져서 쉘 사이드 청소라든지 쉘 사이드 인스펙션까지도 굉장히 유리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A타입을 적용해서 튜브 사이드 인스펙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고 S타입의 리얼 헤드 타입을 적용을 해서 튜브 번들 자체도 제거를 하고 튜브 번들을 제거한 후에 쉘 사이드 안에 청소라든지 인스펙션까지 가능한 AES 그리고 AET 타입 이 두 개가 거의 무적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와 T타입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스플릿 밴딩의 존재 유무고요. 이 S와 T타입의 좀 더 상세한 설명은 뒤쪽 리얼 헤드 타입 선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셔너리 헤드 타입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B타입 본넷 인테그럴 커브입니다. 이 B타입은 A타입과 다르게 튜브 시트에 직접 고정된 일체형 커브입니다. 그래서 튜브 측 유체의 입구 역할을 하고요. 튜브 사이드 청소가 필요한 열교환기에는 미적용합니다. 그만큼 깨끗한 유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B타입을 적용하기 적당한 유체의 기준이 파울링 팩터가 0.02 피트의 제곱 화시 per BTU 이하의 유체에서만 사용합니다. 이 0.002 피트의 제곱 화시 per BTU라는 게 굉장히 깨끗한 유체만 사용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튜브 사이드의 유체의 누출을 상대적으로 A타입 대비해서 막아야 될 경우에는 사용을 합니다. 그 대신 튜브 사이드 청소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유체일 경우에만 B타입 적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B타입을 적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습관적으로 BM 타입을 그냥 적고 열교환기를 설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엔지니어 분들은 이 반드시 파울링 계수를 확인하셔서 파울링 계수가 0.002 피트의 제곱 화시 per BTU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C타입입니다. 인테그랄 with tube sheet removal 커버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A타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찬넬의 튜브 시트 끝부분, 이 부분이죠. 튜브 시트 끝부분과 튜브 시트가 직접적으로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 부분을 제거를 해서 인스펙션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 대신 여기 A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제거를 하면 튜브 번들이 통째로 쫙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의 열교환기에서 쉘 사이드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 스테이셔너리 헤드 타입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A타입의 특징이죠. 여기 채널 커브만 분리해서 튜브 인스펙션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고압의 열교환기에서 쉘 사이드가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C타입을 많이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A타입과 같이 레이아웃을 적용하실 때 충분히 튜브 번들만큼 다 빠질 정도의 충분한 메인터넌스 공간을 확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N타입입니다. 채널 인테그라 with 튜브 시트 and 리무벌 커버. 이 타입은 튜브 시트가 쉘에 용접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쉘 사이드 확인이 완전히 불가능하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쉘 사이드 청소가 필요한 열교환기는 미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죠. 튜브 시트가 쉘에 용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쉘 측의 유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타입 대비 상대적으로 프렌지 접합부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밀폐성도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메인테넌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N타입을 적용해서 쉘 사이드의 확인이 아예 불가능한 타입을 적용을 해버리시면 향후에 트러블 슈팅의 가능성에서 아예 이 부분이 배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N타입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D타입입니다. D타입은 Special High Pressure Course고요. 이 스페셜한 단어에서 보듯이 아주 초고압 150바지 이상에서는 이 D타입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 적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 크래킹 공정에서 간혹
상위되는 타입입니다. 단조 강제로 제작이 되고요. 튜브 시트와 일체형, 인테그랄,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쉘 타입 선정입니다. 쉘 타입의 첫 번째로는 E입니다. 원패스 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입이죠. 쉘 앤 튜브 열교환기에서 가장 표준적이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쉘 유체가 단방향으로 흐릅니다. 단방향으로 흐르는 단일 통로형 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두 번째 타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Two-Pass Shell with Longitudinal Baffle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원패스, 투패스로 흐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유체는 쉘 안에서 1차적으로 원패스로 한번 통과한 후에 롱기튜디널 배프를 통해서 반대편 방향으로 투패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체의 접촉 시간을 증가시켜서 열 전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트러블 슈팅 때 사용이 되고요. 하지만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압력 손실이 DP가 이 타입 대비해서 8배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러블 슈팅 때 이 F타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후단 프로세스에 아웃렛 프로세스의 압력에 이상이 없고 최종적으로 프로덕트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유속을 빠르게 해서 트러블 슈팅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세스 상황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롱기튜디널 배플의 리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설계용으로는 극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말씀드린 트러블 슈팅의 한 방법, 쉘의 ID는 고정이 되어 있고 유속을 증가시켜서 열전달 효율을 향상시키는 트러블 슈팅 때는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베이직 설계부터 이 F타입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타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타입은 H 타입입니다. 스플릿 플로우, 더블 스플릿 플로우 타입이고요. 이 두 타입은 모두 열교환기 내에 배플들이 단 하나도 없고 중앙에 서포트 플레이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G타입은 스플릿 플로우는 서포트 플레이트가 단일로 하나만 설치가 되고요. 더블 스플릿 플로우는 왼쪽,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설치가 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입은 두 가지 경우일 때 사용이 되고요. 첫 번째는 균일한 온도 분포가 매우 중요한 경우, 두 번째는 굉장히 낮은 압력 강화가 필요한 대형 컨덴서, 서머 사이폰, 리보일러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J타입입니다. Devised Flow 타입이고요. 이 J타입은 J1-2, J2-1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넷 노즐이 하나로 들어가서 두 개로 나오느냐, 두 개로 들어가서 하나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J1-2, J2-1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J1-2 같은 경우에는 유체가 중앙으로 유입되어 양쪽 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J2-1은 두 개의 유체가 들어와서 한 개의 출구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압력 손실이 이 타입 대비해서 8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자업의 가스 쿨러라든지 응축기, 리볼러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트러블 슈팅의 한 가지 방법으로 유속을 감소시켜서 압력 강화를 줄이고 튜브 진동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 J타입도 당연히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J1-2 타입으로 본다면 우리가 인넷 하나, 아웃렛 두 개에서 동일한 100% 동일한 압력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열교환기 내부에서 좌측 흐름, 우측 흐름 모두 완전히 동일한 상황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 대비 우측 편에 파울링이 더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제작 상황에서 프레셔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웃렛 부분에서는 프레셔를 컨트롤해서 반드시 일정한 압이 도달할 수 있도록 개장 장치를 추가해서 공정의 안정성을 반드시 높여 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타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타입은 K 타입입니다. K 타입, 캐틀 타입, 리볼러 타입이고요. 이 타입의 사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액체를 가열해서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공정에서는 반드시 이 캐틀 타입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사유는 리퀴드에서 가스로 변환이 되면서 유속이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요. 이 상승된 유속으로 인해서 리퀴드에서 가스로 변환이 되는 프로세스에서 J1-2를 적용했다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좌측의 이 부분, 우측의 끝,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에로전이 많이 발생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붉은 부분에서 파단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리퀴드에서 가스로 상이 변하는 이런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캐틀 타입을 써서 열교환기의 파단을 방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X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X타입 크로스 플로우 타입이고요. 이 타입은 쉘 내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텅 빈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공 응축 등의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쉘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낮은 압력 손실을 보이지만 산업용으로는 미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얼헤드 타입에서는 플로우 차트를 기준으로 리얼헤드 타입을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와 함께 우리 각각 타입의 장단점 그리고 유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의 기준은 총 4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쉘 사이드에 흐르는 유체가 얼마나 클린한가. 두 번째, 튜브 사이드에 흐르는 유체가 얼마나 클린한가. 세 번째, 누출은 무조건적으로 없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튜브 사이드의 디자인이 41kg 정도로 아주 높은 압력을 원하는가 라는 겁니다. 이제 플로우 시트 상에 우측편에 모여져 있는 타입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측편에는 L, M, N 타입이 적혀져 있고요. L, M, N 타입 모두 첫 번째, 쉘 사이드에 흐르는 유체가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그대로 따라 보시면 쉘 사이드에서는 아주 깨끗한 유체가 들어와야 되고, 첫 번째로 튜브 사이드도 아주 깨끗한 유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M 타입으로 갑니다. 쉘 사이드도 깨끗하고 튜브 사이드 인스펙션도 좀 어려워서 M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M 타입은 스텐셔너리 헤드 타입의 B 타입과 동일하고요. 튜브 시트에 직접 고정된 일체형 커버 그리고 튜브 사이드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적용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셔너리 헤드 타입의 예시 사진에서 있듯이 B, E, M 타입을 적용하시면 쉘 사이드에 흐르는 유체도 깨끗해야 되고요. 튜브 사이드에 흐르는 유체까지도 깨끗할 때 우리는 B, E, M 타입을 사용을 해서 좀 더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L 타입과 N 타입을 보겠습니다. L 타입은 튜브 시트에 흐르는 유체가 더러워도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N 타입 대비해서는 프렌즈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리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N 타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면 N 타입이 스텐셔너리 헤드의 N 타입과 동일하고요. 튜브 시트가 쉘에 직접적으로 용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쉘 측 유체의 누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려면 L 타입 대비해서 N 타입을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스테이셔너리 헤드 타입 때 무적의 타입이라고 설명해드린 AES, AET 중에 S와 T, 리얼 헤드 타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 타입입니다.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S와 T 타입 모두 쉘 사이드에 더러운 유체가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튜브 사이드에도 더러운 유체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튜브 사이드 디자인 압력이 41kg보다 크냐 작냐, 41kg 이상의 고압에서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두 차이로 인해서 S와 T 타입이 나눠지게 되고요. S 타입부터 설명을 드리면 플로팅 헤드가 튜브 시트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플릿 백링으로 고정하는 구조입니다. 스플릿 백링이 여기 보이시는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스플릿 백링이고요. 그리고 플로팅 헤드가 사진에서 보듯이 쉘 ID보다 크게 플로팅 헤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심한 오염, 스케일링, 쉘 튜브 간 온도 차이가 큰 경우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플로팅 헤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테넌스를 진행할 때도 리얼 헤드 커버와 쉘 커버를 분리하고 스플링 백링만 제거를 하게 되면 이 튜브 번들 전체가 통으로 쫙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ES, AET 타입 모두 튜브 사이드 인스펙션, 튜브 사이드 청소, 쉘 사이드 인스펙션, 쉘 사이드 청소 모두 굉장히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스테이셔너리 헤드 타입 A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S와 T 타입도 메인터넌스를 진행을 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잡으실 때 이쪽 리얼 헤드 타입 부분도 충분한 메인테넌스 공간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T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T타입은 플로팅 헤드 커버가 플로팅 튜브 시트에 직접 볼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볼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플릿 백링이 필요가 없고요. 그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쉘 ID 안에 쉘 내부에 플로팅 헤드 커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전열 면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S타입 대비해서 T타입이 더 큰 사이즈의 열교환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비도 상승을 하게 되고요. 레이아웃을 차지하는 면적 자체도 넓어집니다. 그러나 더 큰 장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큰 장점은 이거 스플릿 백링 이 부분에 있는 S타입은 이 부분에 있는 스플릿 백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메인테넌스 에러를 한 포인트 줄일 수 있고요. 이 스플릿 백링을 오설치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이즈에서는 열전달 면적이 더 작지만 아주 투자비도 여유가 있고 공장을 지을 때 레이아웃 자체도 여유가 있는 사우디의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AET 타입을 열교환기 설계 시에 기본 타입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타입과 T타입 차이점에 대해서 표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 S타입의 가장 큰 특징은 스플링 백링을 분해한 후에 번들을 인출을 할 수 있고요. 용도는 범용이고 고온에서는 사용하지 고압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압의 기준은 41kg 이상일 때는 이 S타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T타입은 스플링 백링 없이 번들 인출이 가능하고 고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S타입 대비해서 플로팅 헤드 프렌치가 쉘보다 작기 때문에 동일한 열전달 면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큰 열교환기가 설계되게 됩니다. 유튜브 번들 타입입니다. 유튜브 번들 타입은 튜브 번들의 한쪽 끝에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팽창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고온, 고압 조건에서 많이 적용을 하나 보이시는 바와 같이 U자형으로 굽어져 있기 때문에 튜브 내부의 청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트러블 슈팅 상황에서 튜브 패스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도 없고요. U자형으로 굽어져 있기 때문에 튜브 시트에 고정할 수 있는 튜브 수가 다른 타입 대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플로우 차트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유튜브 번들 같은 경우에는 쉘 사이드에 흐르는 유체가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모두 상관이 없고, 하지만 튜브 사이드의 청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튜브 사이드에 흐르는 유체는 반드시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셔널 헤드 반대편 리얼 헤드 쪽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출이 없어야 되는 공정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P타입과 W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 W 타입 모두 우리 일반적인 프로세스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P타입도 누출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요. W타입도 누설이 어느 정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 P와 W타입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열교환기를 설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새도 된다라는 가정하에 설계하는 공정은 거의 없기 때문에 P와 W타입은 선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직을 하거나 베이직 엔지니어링을 구매를 했는데 리얼 헤드 타입을 P나 W를 썼다라고 하면 왜 이 타입을 선정을 했는지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와 W 타입 모두 튜브 번들을 쉽게 분해하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보시면 P 타입의 이 부분, W 타입의 이 부분 모두 열팽창 차이를 어느 정도 허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스트레스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쿨링 워터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튜브 사이드로 배치를 해주죠. 그러나 스페셜하게 쉘 사이드로 배치를 한다면 P타입을 적용을 해서 열교환기 단가도 떨어뜨리고 그 대신 어느 정도 누출을 허용할 수 있는 P타입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쉘 사이드, 튜브 사이드 설계 압력이 10kg 이하의 저압에서 반드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누출이 허용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고압에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P와 W 타입에 대해서 표로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P와 W 타입 모두 튜브 번들 자체를 다 분리가 가능하고요. 밀봉하는 방식은 P 타입은 외부에 패킹 타입으로 지금 밀봉을 해주고 W 타입 같은 경우에는 렌터링 링으로 실링을 해줍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패킹 링, 렌터링 링, 패킹 링 요 세 단계를 통해서 밀봉을 해줍니다. 세 번째 특징은 플로팅 헤드가 쉘의 끝단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쉘의 끝단에 노출 패킹 외부에 위치해 있고요. W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헤드 튜브 시트가 쉘 내부에 위치하고 패킹, 렌터링 링, 패킹 링으로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유지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튜브 번들 분리, 청소가 P타입, W타입 모두 용이하고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P타입, W타입이 리얼 헤드 타입 중에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리크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선택하지 않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적의 쉘앤튜브 열교환기 테마, 결정 방법,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